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용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은 좀 자극적이에요. 엔비디아와 멀어지나? 예, 주주 여러분 이렇게 대응하시죠. 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달아봤습니다. 예. 오늘은 뭐 사업적인 부분들하고 약간은 젠슨왕의 머릿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야 되는 가장 큰 이슈는 딴 거는 없어요. 최대 고객향 HBM3 출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이 HBM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을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38%의 HBM 점유율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최대 고객사로는 아직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퀄 테스트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뭔가 에러 사항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자붕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뭐 반박 기사를 뭐 다이렉트로 바로 내보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좀 진정을 좀 시키려고 했었지만 역시나 시장에서는 야 이거 뭐가 문제 진짜 많이 발생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뭔가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HBM에 공급할게 그리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도 우리 최대 뭔가 이제 공급사로서 매출처로서 받아들여 줄게라고 하게 되면은 클리어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HBM에 대해서 노이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을 요새는 잘 안 보죠. 워낙 이제 HBM에 대한 이슈가 좀 크다 보니까 파운드리 자체를 잘 안 보는데 파운드리가 격차가 좀 더 벌어졌어요. 네, 더 벌어진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1분기 파운드리 TSMC가 62%고요. 삼성이 13%. 격차가 좀 더 벌어진 상황들입니다. 아마 당분간 HBM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도 이 파운드리 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뭐 이슈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점유율을 계속 좁혀나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부분들로 인해서 또 발목을 잡는 경우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현재 지금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금 투입을 시켜가지고 자본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빨리 좀 따라잡아야 되는데 아직 그러기에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삼성전자를 좀 끌어올릴 만한 뭔가 이제 모멘텀들이 나올 듯 하면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도 이제 85,000원대까지 훅 갔다가 그 이후에 HBM에 대한 노이즈로 인해서 다시 8만원 깨고 현재 뭐 77,000원대. 물론 이제 오늘 오후장 들어서 가지고 낙폭과되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일제히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뭐 지수는 다행스럽게 77,000원대를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노이즈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전략들을 좀 잘 짜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 경영자들에 대한 전략 부분들을 지금 현 구간에서는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젠슨왕입니다. 과연 삼성전자의 이 퀄테스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젠슨왕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굉장히 좀 즐겁게 바라볼까요? 아니면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앞서서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 HBM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은 38%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최대 매출차죠. 최대 고객향, 최대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젠슨왕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하고 1대1 구도의 뭔가 이제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가격 협상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이 젠슨왕이 마이크론도 받고 SK 하이닉스도 받고 심지어 삼성까지 딱 받게 되면 이 3파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공급 단가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 이것들을 굉장히 좀 바랄 가능성이 높아요. 젠슨왕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 퀄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의 테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와의 메모리 생산 구조 자체가 약간 좀 다르죠. 그에 따라서 약간 좀 에러가 좀 잡히는 것 같은 모습들이긴 한데, 이게 전체가 좀 빠지는 게 아니고 일부 뭐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두 개 정도에서 에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좀 더 투여를 하게 되면 이 수율 부분들이라든지 에러 부분들은 좀 맞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젠슨너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지금 구간대에서는 굉장히 좀 낮은 가격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에서의 팩트만을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안 좋아요. 올해 제품 공급 가능할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삐걱대는 KAI치, 마원, 삼성전자 네이버 갈등 수면위로 막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틀 자체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하락 추세에 대한 흐름들은 아직 벗어나는 그림들은 아니에요. 다행스럽게 작년도 3월달에 저점 59,000원대,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 9월달, 10월달에 저점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이제 7만원대 정도 요 라인을 이어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꾸준하게 진행되는 상승 추세거든요. 상승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양봉,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양봉 흐름들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은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들만을 가지고 이 종목이 뭐 8만원 갑니다, 8만 5천원 갑니다, 뭐 9만원 갑니다, 10만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삼성전자는 어찌됐든 간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만 이루어지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HMM 시장 자체에서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는다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도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가격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있고 빠른 수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D램과 낸드의 ASP가 거의 10% 이상, 뭐 D램 같은 경우는 한 14%,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18% 정도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은 따놓당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도에 대한 스토리들은 아직은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구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하방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나오지만 상방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최대 고객향 HBM3E에 대한 공급 이슈, 그리고 젠슨왕이 어떤 코멘트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방향성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는 섣불리 매도에 대한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드렸던 사업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명확하다. 그리고 젠슨왕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을 이렇게만 자기 손바닥 안에 두고 굴리는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상승 추세는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상승 추세 때의 저점 구간에서 과연 반등에 대한 시그널들을 젠슨왕이 보여주든 HBM이 보여주든 보여줄 그 타이밍들을 좀 기다려보자 라는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또 다른 의견들이 좀 있으시다면 댓글로서 남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콘텐츠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